책을 읽는 가장 쉬운 방법. 윌라 오디오북. 윌라 오리지널 오디오북 직지 아모르마네트 2 김진명 장편 소설 출판사 세멘 파커스 낭독 엄현정, 김상배, 임정길 제작 윌라 오디오북 퍼즐의 마지막 조각 전 교수, 잘 있나? 어제 솔라이아 1987 빈티지 한 병 해치웠네. 늙으니 그저 와인이 최고야. 성모 마리아께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근데 자네도 이젠 늙었나 봐. 노트북 잃어버리고 메일 주소를 못 찾는다니. 자네 메일 주소는 라티노 3434 아닌가? 그리고 추기경이 콘클라베를 포기한 이유가 카레나 때문인 것은 확실해 보여. 그녀로부터 코리의 군주가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거든.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추기경이 교황의 지위는 물론 평생 신봉하던 스콜라 철학조차 버리고 말았으니 나 참 카레나의 유품을 하나 찾았네. 요한 22세 성하의 문장이 새겨진 은십자가 목걸이인데 고르드 수녀원에서 성녀로 선정했다는 기록과 함께 남아있더군.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만 엘트빌레 수도원에서도 자네와 경쟁이라도 하듯 카레나에 관한 기록을 좇고 있네. 끝으로 자네에게 알려둘 게 있네. 나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바티칸 수장고를 떠난다네. 매일도 대화도 없는 깊은 산 속에 어느 수도원으로 들어갈 것 같아. 잘 지내게, 친구. 놀라운 답장이었다. 그토록 쫓았던 카레나는 교황청 수장고에서 나온 이름이었다. 기어는 메일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 얼른 휴대폰에서 콘클라베를 찾아보았다. 열쇠로 잠그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로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들의 비밀 투표를 뜻하는 말이었다. 추기경이 카레나 때문에 콘클라베를 포기했다고? 그런데 왜 이름을 안 써놨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이름 한자라도 써놓지. 최 교수 또한 몇 번이나 편지를 읽고는 기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누구지? 이 사람이. 기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급히 메일의 도메인을 확인했다. 리베로.it. 휴대폰에서 이것이 이탈리아의 꽤 큰 포털 사이트인 걸 확인한 기현은 가슴을 쳤다. 전 교수의 부인은 남편이 평생 같은 주소와 패스워드만 쓴다고 했으니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의 포털을 다 검색했으면 찾을 수 있었을 터였다.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자신을 책망하며 기현은 최 교수를 밀치듯 컴퓨터 앞에 앉았다. 기현은 급히 인터넷 주소창에 리베로를 치고는 사이트를 열었다. 메일 주소창에 라틴어 3434 리베로.it을 입력한 뒤 패스워드 라틴어 4343의 마지막 한 숫자 3을 남겨둔 기현의 표정에는 환희와 흥분 그리고 승리감이 뒤얽혀 있었다. 드디어 해낸 것이다. 처음 전 교수의 여행 안내서에서 카레나라는 이름을 발견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숱한 사색과 고뇌와 추적을 거쳐 드디어 찾아낸 전 교수의 이메일 주소. 여기에는 그가 왜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그를 죽음으로 이끈 교황청 수장고의 비밀은 무엇인지, 카레나는 누구인지 등 삶의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을 황금 같은 정보가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최 교수도 긴장한 얼굴로 마지막 숫자 3을 누르는 기현의 손가락 끝에 시선을 집중했다. 1400년대의 인물이라는 카레나를 설명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교황청 수장고 관리 신부의 편지는 그를 무서운 속도로 수수께끼의 역사 속 한 페이지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엔터키를 탁 누름과 동시에 모니터에 떠오른 안내문에 두 사람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 주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마주보았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PC 일당이 포털에도 손을 썼어요. 전 교수님이 이메일 계정을 폐쇄했을 리 없고 살해 후에 계정을 폐쇄함으로써 다 파묻어 버린 거예요. 나쁜 놈들. 한참이나 허탈감에 맥을 놓고 있던 기현은 갑자기 손을 뻗어 마우스를 움켜쥐었다. 어쩌면 뭐? 급히 마우스를 움직여 메일에서 나간 기현은 검색창을 띄우고는 검색창에 카레나를 입력했다. 조금 전 최 교수를 기다릴 때 다음을 비롯한 포털 사이트에 카레나를 입력하며 기대했던 연관 검색어나 검색어 저장 기능이 작동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에서였다. 신라 같은 희망이지만 전 교수가 연관어 자동 검색 기능을 걸어두고 있었기만을 바라며 입력한 카레나가 불러온 건 기적이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곁에서 기현이 하는 양을 바라보던 최 교수의 입술 사이로 탄성이 새어나왔고 기현의 신음이 그 뒤를 이었다. 기현은 온몸에 힘이 빠진 듯 의자에 주저앉으려다 흠칫 놀라 얼른 몸을 일으켰다. 천신만고 끝에 떠올린 단어를 혹여 망가뜨리기라도 해선 안 될 것이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기현의 강렬한 시선 사이로 두 개의 단어가 살아 꿈틀대고 있었다. 카레나, 쿠자누스. 기현은 급히 휴대폰을 열어 쿠자누스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1401년에 태어나 1464년에 사망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이슬람 등 다른 종교에도 이해가 깊었으며 종교가 인간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근대 휴머니즘 철학에 문을 연 사람이었다. 과학과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추기경으로서 콘클라베에도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인데르노 신부의 메일에서 흔적이 드러난 카레나는 조선 세종 때 유럽으로 건너간 여성이었다. 그녀는 금속 활자를 유럽에 가져갔고 쿠자누스와 사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쿠자누스에게 전해주었다. 기현이 가장 놀란 건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는 쿠자누스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그가 교황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철학마저 내던졌다는 인데르노 신부의 얘기는 너무도 낯설었다. 그까진 이래? 기현은 처음에 황당하다 생각했으나 쿠자누스라는 인물을 깊이 알아갈수록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철학자로서 그는 권력의 야만성과 피지배층의 고통에 고뇌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권력을 따라가기만 하는 자신의 무력함과 비겁함에 고심했을 터였다. 그런 중에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다는 세종대왕의 초파격은 그에게 정신사적 개벽으로 다가갔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에 어떤 현군도 한 적이 없었던 일이란 사실은 차치하고 글자란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자연 발생하는 줄로만 알았던 그로서는 세종대왕을 알고 난 뒤 존재론적 충격에 휩싸였을 법한 일이었다. 기현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애민사상이라는 전통의 미덕을 넘어 전 인류의 정신사에 남긴 위대함에 차츰 눈을 뜨며 카레나와 쿠자누스에게 빠져들었다. 기현은 한 달간 회사에 휴직원을 냈다. 전 교수의 계정이 범죄에 이용되어 폐쇄했다는 이탈리아 포털 사이트 측의 답신도, 인데르노 신부가 외부와 단절된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 교수 살해에 가담한 사실이 거의 드러난 피셔 교수의 내막도, 심지어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인 전 교수의 살해 사건조차도 기현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기현은 자신에게 허용된 모든 시간을 카레나와 쿠자누스 두 이름을 추적하는 데 바치면서 이들이 펼친 1400년대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그대로 복원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기현은 이 일을 알리기 위해 기사를 쓰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다. 아직까지 찾지 못한 퍼즐 조각이 몇 개 더 있었다. 그 조각들을 찾아 이야기를 완성하기 전에는 그것을 가볍게 세상에 내놓을 생각이 없었다. 카레나와 쿠자누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직지의 역사적 진실과 더불어 기현의 가슴에 강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기현은 자신이 그 시절의 카레나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곱씹으며 1400년대로 돌아가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다. 윌라 오디오북